그래서 이번 여성 사연자분의 사연 나레이션은 여성우님을 대신하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만큼 불효가 있을까요? 저는 철없는 시절 그런 불효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재봉틀 수리 기사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랑 오빠를 아빠가 키우셨거든요. 물론 친할머니와 고모들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아빠 혼자서 저희 둘 남부럽지 않게 키우느라 몹시 애쓰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고마움, 아빠의 희생, 이런 것보다는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것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제 친구들 아빠는 다 양복 입고 어딘가를 가는데 저희 아빠만 허구한 날 재봉틀 기름이 묻어있는 후줄근한 잠바를 입고 손끝에는 늘 기름때로 번들번들한 채 다니시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게다가 차도 남들 다 타는 승용차가 아니라 다 낡은 트럭에 늘 녹슬고 낡은 재봉틀과 수리기구를 싣고 다니는 게 좀 창피했어요. 지금에야 아기자기 예쁘게 생긴 재봉틀이 많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재봉틀이라고 하면 거의 집에 가구 하나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재봉틀은 무거워서 어디 수리로 보내지도 못하니까 항상 저희 아빠 같은 기사가 가서 수리를 해주고 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되게 공주 같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주 도도하고 쌀쌀맞은 애였는데 뭔가 어떤 계기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 한번 놀러 가자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무슨 간택이나 받은 듯 설레고 행복해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 집에 놀러 갔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2층 양옥집이 얼마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지, 마당 앞에서 이 집 마당은 신발을 신어야 하나 벗어야 하나 잠시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까만 원피스에 하얀 에이프론을 맨 젊은 여자가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듣자 종종종 달려나와 아가씨 오셨어요 라면서 그 친구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놀라면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빠였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빠 목소리에 우뚝 서서 두리번 거렸더니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재봉틀이 망가져서 고쳐주는 아저씨 오신다고 했어.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빠가 저를 보고 아는 척 할까봐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모르며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 뒤에 아빠가 재봉틀 수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모님, 워낙 좋은 재봉틀을 쓰셔서 지금처럼 관리 잘 해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밑에 제가 기름 다 칠해놨고 바늘 부러진 거 싹 치워서 새로 끼워놨으니까 앞으로 쓰시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아저씨 솜씨가 좋으셔서 그렇죠 뭐. 앞으로 종종 저희 집 와서 한 번씩 봐주세요. 이건 수고비고요. 이건 집에 가시면서 닭이라도 한 마리 튀겨가시라고 제가 더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실 거 없는데.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예.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과 목 주변이 달아오르는 것 같은지요. 아빠는 왜 저렇게 굽신거리는 것 같고 하필 내 친구 엄마는 친절할 대로 친절해서 웃돈까지 주는지 차라리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일하러 온 사람 무시하면서 못되게 굴고 아나무인 싸가지 없게 굴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줌마 왜 그러냐고, 아줌마가 뭔데 우리 아빠한테 그러냐고 버럭 소리 지르며 도도한 친구에게 너희 엄마 못됐다고 쏘아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도 참 없지. 제 친구의 엄마는 한없이 천사 같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머, 지영이 학교에서 왔구나? 친구랑 같이 왔네. 친구는 이름이 뭐야?
얼마나 꾀꼬리같이 예쁜 목소리의 엄마던지요. 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저한테 아는 척하는 그 아줌마를 저는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척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외로 끄고 아빠와 최대한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죠. 차마 이름도 말 못했습니다. 순간 아빠의 침묵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허둥지둥하는 목소리가 나더니 이만 가보겠다고 얘기하고 불이 나게 신발을 신고 나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너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들키기는 싫은데 아빠한테 상처 줬다는 건 속상한 몹시도 애매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날 점심에 저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불고기, 떡볶이, 온갖 신기한 반찬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인형 놀이를 하자는 친구의 말도 거절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제 태도가 이상했는지 그 친구도 어느 순간 저한테 예전처럼 다시 쌀쌀 맞고 도도하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니까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팩 돌아져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당황한 건 그 집 엄마와 일하는 아줌마였죠. 뭐가 저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또 놀러 오라는 말과 함께 그 집을 나섰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쩐지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저를 혼낼 것도 같고 그냥 여러모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혼자서 골목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시쯤 됐으려나 대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허겁지겁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른 담벼락에 몸을 숨겼죠. 뒤에 쫓아나온 오빠가 아빠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찾아볼게요. 들어가 계세요. 어디 멀리 안 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무래도 그 집을 가봐야겠다. 하필 그런 데서 만나서 애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빠, 아빠를 창피해야 한 게 이상한 거지. 아빠가 무슨 도둑질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고 인사도 안 한 거면 오히려 혼내셔야죠. 할머니가 아셨으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랑 5살 차이 나는 오빠는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빠보다 오빠가 좀 더 어렵긴 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오빠는 어른스럽더라고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부잣집 잘 사는 애한테 놀러 갔는데 아빠가 기름때 묻은 옷 입고서 거기서 굽신거리고 일하는 거 보면 나 같아서도 속상했을 거다. 내가 아주 걔 오늘 마음 불편했을 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아. 에휴, 공부도 우리 딸이 더 잘할 것 같고 생긴 것도 우리 딸이 더 예쁜데 부모 잘못 만나서 그 녀석이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걸 보니 아휴. 그렇게 침울한 얼굴로 자기 가슴을 팡팡 치고 있는 아빠를 보자니 제가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너무너무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어있던 담벼락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달려온 오빠와 아빠가 저를 토닥이고 안아주던 그 밤, 저는 그 저녁 풍경과 그 냄새, 아빠한테서 나던 희미한 재봉틀 기름의 향까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아빠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땀과 기름이 섞인 아빠 냄새가 처음으로 푸근한 느낌이 들어 엄청 푹 잠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어제 일을 듣고 꾸중을 하시려나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왜 재봉틀을 고치는 줄 알아? 아니요. 너희 아빠 어렸을 때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희 아빠랑 너희 삼촌들, 고모들 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해서 주저앉아 있었거든. 그런데 그걸 몇 날 며칠을 지켜보시던 동네 어르신이 자기 안 쓴다고 재봉틀을 한 대 주시더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재봉틀 하나가
정말 큰 재산이었거든. 그걸로 옷도 만들고 수선도 하고 그렇게 바느질해서 너희 아빠 형제들 다 키웠어. 그러니까 온 식구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 재봉틀이 이 할머니한텐 얼마나 귀했겠니. 한 번씩 고장나면 내가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가 달아 하니까 손재주 있는 네 아빠가 그걸 종종 고쳐줬거든. 아빠가요? 그때부터 그런 거 잘 고쳤어요? 응, 얼마나 잘하든지. 네 할아버지가 돌덩이가 있으면 깎아서 절구건 그릇이건 뚝딱 만들고 쇳덩이가 있으면 갈아서 칼이건 낫이건 후딱 만드는 사람이었거든. 지 아빠 꼭 닮은 거지. 아주 손재주는 타고났었어. 어린데도 얼마나 차분차분 기계를 싹 살펴보고 고치는지. 아주 귀신같이 잘 고쳐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청 칭찬하면서 이 재봉틀 한 대가 누구한테는 온 집안을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이렇게 잘 고쳐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서 이 엄마는 너무너무 든든하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얘기가 네 아빠한테는 몹시 인상 깊었나 봐. 자기는 뭐 고치는 사람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아빠가 그때부터 재봉틀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재봉틀에 대해서 한 말이 자기는 잊혀지질 않는다고. 한 집안에 생계가 거기 걸려 있다는 거요? 응, 그 말. 이 재봉틀 하나를 고치면 누군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겠구나.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정말 이게 생계수단인 사람들한테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부 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봉틀 만드는 공장을 들어갔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자기는 누군가에게 꼭 도움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공장 들어가서 손가락 다쳐가며 기름 묻어가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네 아빠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데 저는 할머니가 막 꾸중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차라리 할머니가 네 아빠한테 왜 그랬냐고 꿀밤이라도 때리셨으면 좀 덜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니까 제 마음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빠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봉틀 수리 기사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혹시 너희 집에 있는 재봉틀 망가지거나 안 좋아지면 꼭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나름 홍보까지 하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소문이 많이 냈냐면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가사 실습실에 재봉틀이 몇 대 있는데 영 관리가 안 돼서 뻑뻑하고 안 돌아갔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저희 아빠 모셔다가 그 재봉틀을 싹 수리하고 저희 앞에서 아빠한테 모두 감사하다고 박수 치라고까지 하셨다니까요. 제가 제일 크게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희 아빠가 그때 저를 보면서 행복해 하셨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름 저희 학교에 저희 아빠 팬클럽 비슷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아빠 조금 기름때 묻고 구질구질한 작업복 입고 다녀서 그렇지 엄청 잘생기셨거든요. 할머니가 맨날 놀리듯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낳고 나니 너무 잘생겨서 젖물리면서도 내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멋있었는데 말이지. 인물로 열어 돌려서 내가 그 집 딸내미들 달래줄 말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첫사랑한테 푹 빠져서 허우적거릴 줄 누가 알았담. 망할 놈. 첫사랑이랑 결혼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더니만 너무 사랑해서 일찍 잃었어. 으이그, 그러게 적당히 하지. 네, 그 아빠의 첫사랑이 바로 돌아가신 제 엄마고요. 할머니가 농담처럼 전 물리면서도 설렜다고 할 정도로 저희 아빠는 진짜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를 해도 될 것처럼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니 잘생긴 아빠라서 당시 제 친구들, 한창 사춘기를 겪을 중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표상 같은 게 되었었나 봐요. 작업복을 입은 약간 멋진 남자, 땀 흘리며 일하는 남자에 대한 로망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가끔 저한테 이거 아빠 갖다 드리라고 간식을 갖다 주는 선배 언니도 있었고, 너희 아빠 집에 계실 때 좀 놀러 가도 되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아빠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웃고 말았죠. 그 나이 때는 또 다 그렇잖아요. 그런 한편 아빠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도 커졌습니다. 제 친구들이야 장난처럼 그렇다 쳐도 밖에서 일하는 아빠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이고 늘 일 끝나면 불이 나게 집으로 와서 오빠와 저한테 하루 일을 물어봐주는 아빠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역시 저희 남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서운해 하셨던 건 제가 정말 재봉틀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사실 아빠가 재봉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봉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솜씨도 없었을 뿐더러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걸 많이 봐와서 오히려 익숙해지니 관심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옷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냥 옷이라는 건 싼 거 사입자라는 주의가 돼버린 거죠. 아빠는 재봉틀 기사 딸이 재봉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그것도 나름 네가 선택한 삶이면 그렇게 해라 라며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재봉 정도 할 줄 아는 건 이래저래 편할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관심 생기면 취미생활로 한번 해봐라 정도만 말씀하셨죠. 대신 저희 오빠는 아빠의 뒤를 이어서 재봉틀 기사가 되겠다고 공부 중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빠로 이어졌던 손재주가 저한테는 전혀 안 오고 오빠에게 죄다 가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힘들게 뭐 하냐고 하셨던 아빠도 오빠가 옆에서 도와주니 편하고 좋으셨던 모양인지 얼마 안 가 허락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빠가 나이가 드셔서 오빠와 함께 다니면서 수리도 하고 택배로 받아서 수리도 합니다. 둘이서 함께 수리할 공간도 얼마 전에 마련해서 오빠와 아빠는 동업자이자 동료로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범한 회사 생활은 몹시 의외의 것 하나로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 환갑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니, 우리 아빠 기름때 벗기고 양복 입히니까 완전 40대, 그것도 몸 좋고 잘생긴 모델 같은 포스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오빠도 아빠 닮아 한 인물 하거든요. 둘 다 서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선이 굵고 부리부리합니다. 반면에 저는 돌아가신 엄마 닮아서 좋게 말해주면 단아하고 동양적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면 평범하고 또 평범한 외모고요. 그렇게 셋이 사진을 찍었으니 제가 아무리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라도 남자 둘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찍은 가족 사진이라 회사 책상에 하나, 작은 거 하나 올려뒀거든요. 은근 좋더라고요. 일하면서 한 번씩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힘도 나고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이 한 번씩 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대부분은 제가 아빠랑 오빠랑 진짜 안 닮았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조금 스트레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빠랑 오빠 못생겼다는 말보다 잘생겼다는 말이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랑 동갑인 여직원 하나가 사진을 한참 보더니 저한테 너무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든든한 남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빠도 없고 오빠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그냥 엄마랑 계속 둘이만 살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집에 남자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워요. 아유, 뭐가 부러워. 남자 냄새 나지, 손 많이 가지. 가끔은 내가 오빠랑 아빠랑 사는 건지 아들 둘이랑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왜? 뭐 수리하거나 그럴 때가 불편한가? 그런 건 불편한 거 축에도 못 껴요.
하다못해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을 가도 남자 없으면 은근히 부동산 아저씨가 무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엄마는 언젠가부터 여자 사장님 계신 부동산만 찾아다니잖아요. 배달 음식 시킬 때도 꼭 문 앞에 놓고 가라 그러고. 이모 저모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여자들만 있는 집이라는 거 알면 괜히 이웃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차별 비슷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는 있겠다. 하긴 아빠랑 오빠가 있어서 조금 든든한 건 맞아. 맞아요. 그 든든함. 그 든든함이 너무 부럽고 그리워요. 혹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엄마 미혼모시거든요. 순간 물어본 제가 좀 뻘쭘해졌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입을 갑자기 다물자 그 여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우, 괜찮아요. 저 그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 대학생 때 연애하다가 남자가 군대 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 끊기고 엄마는 저 가진 거 알고 그냥 나왔대요. 아빠가 덩치도 크고 잘생겼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 이상은 엄마가 말 안 해주더라고요. 군대 간 거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도망간 놈 붙들어다 앉혀놔봐야 또 도망간다고요. 상처는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굳이 데리고 와서 또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도 전 아빠를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진 속에서 제 이상형 아빠를 찾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은근 기분도 좋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만큼 멋있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아빠가 들으면 진짜 좋아하시겠네. 나는 아빠 같은 남자만 안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왜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좋잖아요. 나는 그냥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좋아. 평범한 직업. 아우, 이런 서비스 직종 전문직, 이거 너무 힘들어. 경쟁도 해야 되고. 그냥 나는 남이 주는 돈 받으면서 딱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뭐랄까 약간 로봇 같은 삶? 그런 삶이 좋다고.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우리 아빠 재봉틀 수리기사. 어머, 너무 멋있다. 나 재봉틀 다루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기사님들 완전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마이스트로 장인이잖아요. 우리 아빠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네. 꼭 전해줄게. 제가 아빠의 직업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부러워했던 것처럼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으로는 빈말이라도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를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날 퇴근해서 우리 회사에 이런 말 하는 여직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빠가 눈에 띄게 반가워하시면서 그 여직원 한번 집에 데리고 오라고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맛있는 것까지 사주냐면서 그냥 회사 동료고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낼 뿐이다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장난스럽게 여직원에게 그랬습니다. 있잖아. 네가 우리 아빠 멋있다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 전해드렸거든. 전문직 진짜 훌륭하다면서 이상형이라고 했다고. 아빠가 엄청 기분이 좋았나 봐. 세상에 데리고 오랜다. 밥 사준다고. 진짜? 언제 갈까? 그 반응에 당황한 건 저였어요. 저는 아빠 말도 그 친구의 말도 모두 장난으로 들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진지하게 아빠가 초대를 하셨는데 자기가 가서 꼭 아빠를 만나야겠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싶어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친구는 혼자 들떠서 이번 주말 어떤지 아빠에게 물어보라는 거 있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당장 문자든 전화든 하라는 거예요. 얼결에 떨리다시피 아빠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친구 데리고 온다는데 내가 소뚜껑 삼겹살 아주 맛있게 구워준다고 해라. 전화 밖으로 흘러나오는 아빠 목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글쎄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목소리도 너무 젊고 멋있다. 정말 너무 설렌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부침성 좋은 친구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사실 나 재봉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어. 원래 집안 사정만 아니면 패션 디자인과 가서 전공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그거를 밀어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거든. 당장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배우고 싶은 재봉틀, 세상에 그 민감한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는 그런 분을 알게 돼서 나 약간 꿈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야. 내 로망이거든. 세상에 너무 좋다. 너무 설렌다. 나 너한테 너무 고마워.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딱 잘라 거절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살면서 몇 번 이런 유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재봉틀을 수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처럼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체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봉에 대한 로망이 있거나 재봉틀을 좀 다뤄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집에 있어서 너무 좋겠다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친구도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 친구가 차려입고 온 걸 보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 집에 오면서 아니 무슨 사돈집 방문하는 애 마냥 아주 예쁜 투피스를 차려입고 회사에도 안 신고 오는 높은 구두를 신은 거 있죠. 양손에 과일 바구니며 아빠 드실 각종 홍삼에 비타민까지 아니 월급의 절반을 쏟아부은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니 이게 다 뭐냐고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하러 오는 걸 뭘 이런 걸 이렇게 사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먹으라고 산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드시라고 사온 거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얘 우리 아빠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거야? 그때는 사실 순간 좀 놀라기도 했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 되게 잘 쓰잖아요. 내 엄마인데도 우리 엄마, 쟤네 아빠인데도 우리 아빠, 우리나라,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아빠를 만나는 순간 이 친구 태도와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친구의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후에 하는 여자 행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귀 뒤로 머리를 넘기며 셀쭉하게 웃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글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딸 친구라는데 아빠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저 아빠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며 소뚜껑에 삼겹살을 계속 구우실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친구가 묻는 말에 예의상 대답해주고 계셨는데 아니 질문도 어찌나 끝이 없던지요. 그 가운데 제가 껴있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나마 나중에 오빠가 일 마치고 합류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풀어지긴 했는데 아빠와 저 그리고 그 친구 이렇게 셋만 있을 때는 꼭 제가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불청객이나 이방인으로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기분이 영 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돌아간 뒤에 아빠한테 슬그머니 물었죠. 아빠, 걔 어때? 활발하고 애는 좋아 보이더라. 그래? 아빠는 그런 애가 좋아?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좀 무뚝뚝한 편이잖아. 그런데 걔는 재봉틀에 관심도 많고 재봉틀 다루는 사람 존경한다고 하고 자기가 재봉 다루는 사람 만나는 게 로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뭘 혹시나 해서 물어봐.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네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러려니 키워서 그런가. 우리 딸 말은 그렇게 똑똑거리게 해도 속정 깊고 착한 건 애가 아는데 뭐. 아니, 그래도 아빠라면 막 딸이 애교 부리고 엉겨붙고 아까 걔처럼 막 눈웃음 치고 그러는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아이 그래? 눈웃음을 쳤어? 아이 난 못 봤네. 고기 굽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이 너 되게 많이 먹더라. 아주 내가 너 먹는 속도 따라가느라고. 아이 나는 몇 개 집어먹지도 못했어. 구워대느라 진땀 뺐다. 그랬구나. 난 또 아빠가 그런 애교스러운 딸 원하나 해서 한번 물어봤지. 왜? 아이 원하면 애교스러운 딸 해주게. 아니, 나는 힘들 것 같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봐? 에이그 싱겁긴 녀석. 그렇게 그날 저녁은 저의 그냥 약간의 찜찜함만 남겨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빠가 무심히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친구 있잖아. 이름이 지호라고 했나? 지호가 왜? 아이, 성격이 참 좋은가 봐. 나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네. 뭐라고? 아빠한테? 갑자기 머릿속이 땡하고 울렸습니다. 지호가 아빠 번호를 어떻게 알고? 아이, 재봉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도 되냐 그래서 명함 한 장 줬거든. 근데 그때부터 재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말 걸고 엄청 문자를 보내. 우리 딸보다도 자주 보내는 것 같아. 아빠, 그 문제 좀 봐봐.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문자를 툭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놈의 기집애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간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무슨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챙기듯이 식사는 하셨나? 오늘 춥다. 따뜻하게 입으셔라. 오늘은 날이 좀 풀렸다.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감기 걸리니까 감기 조심하셔라. 오늘은 점심을 뭘 드셨냐?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남자를 챙기는 여자의 문자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희 아빠 또 딸 친구라고 엄청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삼계탕에다가 인삼주 먹고 거기에 깍두기 국물 넣어서 밥까지 싹싹 긁어 먹은 얘기는 왜 문자를 쓰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빠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빠, 얘 이런 식으로 그냥 아빠한테 계속 말 거는 거 나는 좀 별로야. 그리고 뭘 이렇게 다정하게 일일이 대답을 다 해주고 있어? 왜? 아니 이 친구가 저기 응?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냥 내가 좀 아빠 같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빠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다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자기가 처음 나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훌쩍거리길래 그냥 앞으로 친구 아빠니까 아빠다 뭐 생각하라고 했지. 아니, 그런 얘기는 또 언제 했어? 그날 고기 먹는데 너 왜 무슨 전화 와서 한 30분 자리 비웠잖냐. 갑자기 울면서 그러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는 미혼모 딸이라고 해놓고 저희 아빠한테는 일찍 아빠 닮은 아빠 잃고 그리워한 비련의 여주인공 스토리를 써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진짜 얘 뭐하는 얘지 싶어서 아빠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내가 알기로는 얘 미혼모 딸이야. 아빠 얼굴 모른다고 했다고.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아빠한테 눈물바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얘한테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러지 마요.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네 친구인데 어떡해. 친구 아니야.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요. 제가 버럭 짜증을 내니 아빠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면 정말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확인은 해야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혹시나 문자가 왔나 싶어서 아빠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아니 세상에
평생 한 번도 걸려 있지 않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죠. 아빠, 핸드폰에 비밀번호 설정했어요? 그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혹시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비밀번호 해놓으라고 하더라고. 누가 그래? 그냥 누가 가르쳐 줬어. 그래? 비밀번호 뭔데? 그걸 내가 왜 가르쳐 주냐? 내 핸드폰인데. 야, 나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서 아빠가 핸드폰을 휙 가져가시는데 이건 느낌 쎄하더라고요. 뭔가 아빠가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증대로 저희 회사 그 여직원도 함께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엄청난 심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쁘장한 그 여직원한테 사람들이 계속 남자친구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마다 남자친구 없다고 대답하던 그녀가 언제부터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한테 설레었던 다른 남자 직원들은 몹시 좌절했고 은근히 그녀가 대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회사 안에 커져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누구야? 그랬더니 슬쩍 제 눈을 피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좀 나는데 엄청 어른스럽고 자기 분야 일 잘하는 그런 사람? 그래? 한번 소개시켜줘. 얼굴 보고 싶다. 잘생겼어? 내 눈에야 뭐 엄청 멋있지. 그리고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봐.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는데 이거 영 느낌이 쎄하다 싶었습니다. 이상한 건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건 물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뭔가 혼자서 배실배실 웃기도 하고 저 몰래 누구랑 통화도 하면서 영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게다가 오빠가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아빠 무슨 일 있어? 왜? 아니 나보고 이제 우리 사무실 공장 있잖아. 그 재봉틀 수리하는데 거기 나오지 말고 나는 그냥 외부 영업 다니거나 밖에서 일하라고 하시네. 사무실은 그냥 아빠만 나가시겠다고. 거기로 뭐 올 사람들이 있대. 아빠만 나간다고 그랬다고? 지금까지는 힘들다고 꼭 사무실에 같이 있자고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아빠만 계신다고 하지? 누가 오는지도 말 안 하시고. 이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은 아빠 뒤를 캘 수가 없잖아요. 단순히 심증만으로 그 둘을 의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그 여직원이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일도 잘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왜 퇴사를 하냐고 하자 그 여직원이 글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평생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과 함께 현모양처 꿈 이뤄볼까 싶어서요. 결혼해? 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몰라요. 어머,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하더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너무 축하해. 어머, 부럽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 간 겁니다. 아니 꿈은 그렇다 치고 무슨 현모양처의 꿈까지 이룬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그날부터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에 보면 딸 친구와 바람피는 아빠 내용이 있거든요. 너무나 예쁜 딸 친구에게 그 아빠가 점점 빠져들면서 집이 파탄나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의 꿈에서 계속 그 아메리칸 뷰티의 장면들이 보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게다가 여직원이 너무 해맑게 웃으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회사에 있어도 도저히 일에 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어째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빠가 사무실에서 그 여직원과 함께 있을 것만 같고 둘이서 이상한 짓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온갖 더러운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으면서 혼자 지옥에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어느 날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죠. 아빠, 나 오늘 좀 일찍 퇴근할까 하는데 같이 식사 가능해요? 아니 내가 오늘은 점심 저녁 다 밖에서 일정이 있는데
그래? 아빠가 밖에서 일정 있을 일이 뭐가 있나? 아니, 왜? 나도 일이 다 있지. 어쨌건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 혼자 집에 가서 볼일 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혹시 사무실에 아빠랑 같이 있어? 아니, 아빠가 나한테 사무실 근처도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 아빠 사무실에서 따로 하실 일 있다고. 그래? 그럼 아빠는 지금 사무실에 계신 거야? 그러실걸? 오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미팅 있다고 그러셨는데, 왜? 너 또 무슨 일인데? 아니야, 됐어. 끊어. 그렇게 오빠가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까지 잡아타고 바로 아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가면서 내내 그 생각은 했어요. 제발 아니어라, 아니어라. 내가 생각한 그거 아니어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짐작한 건 맞았습니다. 사무실 앞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그 여직원의 차가 서 있더라고요.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져 왔습니다. 아니, 걔 차가 왜 여기 서 있지? 저희 아빠 사무실이라고는 하지만 공터 한가운데 있는 단층짜리 조립식 건물이에요. 책상은 안쪽에 하나 낡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놓는 용도로 놓여 있고 그 외에는 죄다 수리가 필요한 재봉틀만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야근하거나 중간에 피곤할 때 쉬실 좀 큰 침대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조심조심 사무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데 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랑 제 그 여직원이랑 둘 다 너무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사무실 문을 두들겼죠. 벌건 대낮에 둘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몹시 당황한 듯 뭔가 쿵쾅쿵쾅 후다닥 치우고 엎고 떨어뜨리고 아주 난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단추가 한두 개 정도 풀어진 작업복의 아빠와 역시나 흐트러진 옷차림에 여직원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일단 뛰어들어가 여직원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야, 이 미친 거사. 너 이러려고 우리 아빠 멋있다 그랬니? 네가 현모양처 된다는 게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너 우리 아빠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 정신 차려. 너 같은 거 절대 우리 엄마를 못 받아들여. 너 이거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라고. 그리고는 아빠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평생 엄마만 알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왜? 젊으니까 눈이 가요? 아빠 미쳤어요? 내가 얘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체 남 부끄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딸 친구하고. 그랬더니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한참을 보시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뺨을 맞고 황당한 얼굴로 뺨을 부여잡은 채 서 있는 여직원도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진짜. 힘 더럽게 세네. 너무 아파. 아니, 자초지종이나 좀 듣고 폭력을 쓰든가. 세상에, 나 또 미싱 배우다가 뺨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웃다가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힌 채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이상한 드라마 이상한 프로그램 너무 많이 봤어. 지금 공방 차린다고. 아이고 배야. 공업용 미싱 다루는 법 알려주고 있었어. 오늘이 제일 힘들거든. 이거 제대로 조립해서 구멍에다가 기름칠해서 잘 넣을 수 있어야 재봉틀이 망가지지 않고 싱싱 돌아간단 말이야. 그거 실습하고 있는데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얼마나 있는 거야? 야, 우리 딸 야하네 야해. 아이고 배야. 갑자기 골이 띵해졌어요. 뭐야, 그럼 둘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다 재봉틀 얘기라고? 야, 이놈아. 사귀긴 뭘 사겨?
네가 아는 지호랑은 말도 하지 마라. 문자도 하지 마라 난리를 떼는데 지호는 당장 지금 결혼할 사람이랑 이 공방 차려야 해서 재봉틀이 급하다고 하고 아이 그럼 어떡하냐? 너한테 말 안 하고 만나서 가르쳐줘야지. 아이 그런데 그걸 이렇게 오해를 해. 아이고 내 딸내미 이럴 거면 작가를 해라. 응? 그러자 그 여직원이 진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미치겠다. 내가 자기 아빠 멋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아빠 꼬시는 줄 안 거야? 왜 이래? 나 띠동갑 남친 있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 때 그냥 남친 있다고 하면 뭔가 이래저래 귀찮아지니까 말 안 했던 거지. 나보다 12살 위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자기 아빠는 내가 정말로 아빠 같아서 좋아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내가 좀 선을 넘긴 했지. 그냥 아빠한테 못 부려본 애교도 부려보고 싶고 그랬거든. 그거 보고 오해했으면 사과할게. 하지만 이건 진짜 오바다.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남친이랑 같이 공방 차릴 거거든? 남친은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라 공업용 재봉틀이며 가죽용 재봉틀 공방에 들여넣어야 하고 나도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서 지금 매일 와서 배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대체 무슨 오해를 한 거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이 전투력이 아주 그냥 대단해. 아예 어서 뺨 때린 거 사과하고 아빠한테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빠는 지금도 너희 엄마만한 사람 없어. 그리고 아빠가 우리 딸 이렇게 사랑하는 건 엄마를 꼭 닮아서 그런 건데 아빠는 딴 여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딸이 제일 예쁘거든. 뭐예요? 사장님 저 질투나잖아요. 저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뻐 예뻐. 아이 지호도 예뻐.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서 2박 3일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에 대한 오해는 저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재봉 기술자, 재봉틀 기술자라는 걸 알고 반가워했던 게 정말로 그 기술이 필요해서였더라고요. 멋있다고 한 건 진짜 아빠가 멋있어서 그런 거고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12살 연상인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고 여직원도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패션 쪽이어서 아예 둘이 이번에 공방을 차려 운영해 볼 생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재봉틀은 특수 재봉틀이라 몇 번 남자친구랑 와서 제작 의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논의하고 수정하느라 몇 날 며칠을 사무실에 계셔야 했던 거고요. 오빠한테는 구구절절 말없이 그냥 사무실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여직원 역시 회사에 이런저런 말 해봐야 남친 뭐 하냐, 가죽 공예하면 우리 뭐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해라 같은 말이나 나올 것 같으니 말 안 한 거였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빠에게 아니 왜 처음부터 자초지정을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 이 망신을 시키냐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내 딸이 싫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성을 내는데 내가 돈 벌겠다고 연락하는 거 몰랐으면 해서 그랬지. 어차피 다음 주면 만나서 재봉 알려주는 것도 끝나니까 이 2주만 그냥 아무 말 없이 넘기면 우리 딸 마음 불편할 것 없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아빠가 잘못했네. 솔직하게 말했으면 우리 딸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말을 안 해서 더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게 했다. 미안해. 응?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왜 어린 시절 아빠를 모른 척했던 그때가 떠올랐을까요? 그때도 지금도 저는 아빠는 사랑하면서도 완전히 믿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참 한심해지고 미워졌습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괜시리 열심히 땀 흘리며 재봉틀 다루는 거 배우다가 뺨 맞은 지호에게도 어떤 식으로 다시 연락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요. 아빠가 저를 토닥이면서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과하면 가끔 눈에 뭐가 안 보일 때도 있어. 아빠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거야. 아빠, 미안해요. 나 진짜 아빠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한 거
너무 미안해. 야, 아예 아빠 이제 기운 없어서 바람도 못 펴. 이 좋은 시절 나조차고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살면서 바빠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새삼 무슨. 아빠의 위로에 간신히 마음이 다스려진 저는 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웃고 넘어갔지만 그래도 자기를 불륜녀로 몰아서 뺨까지 때렸는데 그게 쉽게 마음 풀릴 일은 아니잖아요. 고맙게도 지호는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애정 결핍이 좀 있어서 나이 많은 남자들, 특히 아빠 느낌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대책 없이 애교를 부리고 앵기는 게 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엄마가 몇 번 주의 준 적도 있어. 쓸데없는 오해 받는다고. 그래서 회사에선 오히려 쌀쌀맞게 하면서 다니는데 친구 아빠니까 정말 내 아빠 같아서 나도 모르게 선을 좀 넘었네. 불안하게 해서 미안. 아니야,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 내 정신이 쓰레기였어, 진짜. 아, 그리고 앞으로 정말 친정 아빠처럼 와서 재봉틀 다루는 것도 배우고 신상 재봉틀 나오면 한번 써보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래. 진짜지? 나 정말 그렇게 한다? 대신 너무 애교 부리진 말고 나 아빠 뺏길까봐 겁난다, 진짜. 아유, 난 왜 이렇게 애교가 없을까? 없어도 되는 자리라서 그래. 원래 강아지도 처음부터 사랑받는 애들은 쥐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꼬리치고 싶을 때 꼬리치고 그런다? 근데 유기견이었던 애들은 늘 주인만 보는데 그나마도 주인이 장난스럽게라도 앵돌아지면 애들이 불안해해. 그래서 더 애교 부리고. 난 애교라도 부려야 아버지가 예뻐해 주시지 않으시겠어? 아이고,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네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편하게 해. 내가 다신 그런 오해 안 할게. 그렇게 아빠의 불륜 사건은 저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오빠랑 할머니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으면서 저를 비웃었는지 몰라요. 특히 오빠는 웃다가 사례가 들려 먹고 있던 주스까지 죄다 뿜었다니까요. 이후로도 오빠는 저랑 아빠, 오빠 이렇게 셋이서 밥 먹으러 갔다가도 서빙해주시는 이모님이 아빠를 한번 보고 웃기라도 하면 이러면서 절 놀렸습니다. 야, 어떡하냐? 저 아줌마 아빠한테 반한 것 같은데. 야, 너 가서 뺨 때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라. 그만 놀려라, 진짜. 아니, 왜? 아이, 정말로 나한테 반한 것 같은데. 우리 딸도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들여야 할 것 같은데. 아이, 왜 안 해? 야, 아빠 좀 서운하려고 해. 아, 하지 말라고. 앞으로도 이 놀림은 몇 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겠어요. 제가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아, 지호는 조만간 결혼식을 올립니다. 저랑 아빠가 같이 참석하기로 했고, 아빠는 멋진 재봉틀 한 대에 지호 이름을 새겨서 선물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부러운 걸 보니 저도 슬슬 재봉틀에 취미를 한번 붙여볼까 봐요. 우리 아빠 좋아하시겠죠?